짠테크를 통해 파이어를 꿈꾸고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은데 지금 당장 짠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렇게 아껴서 언제 돈 모으고 집 사고 편하게 살지? 또는 나는 열심히 짠테크를 해가면서 돈을 아끼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궁상맞게 살지 마 라고 눈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이가 없네. 저도 극강의 짠테크를 실천하면서 종종 듣던 이야기가 옷 좀 사입어라. 인색하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즐기면서 살아. 이런 얘기였어요. 너나 잘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정말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도 굉장히 속상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짠테크라는 말이 생기면서 짠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야 짠테크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절약하는 생활을 해왔으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현명하십니다. 물론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도 꾸미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듣는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렇게 했으니까 돈을 모았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저는 좀 의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유할 이야기는요.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짠테커들이 알아둬야 할 3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2년에 발간된 바로 강왕국 작가의 저서 파이어를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짠테크를 통해 파이어를 이루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FIRE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FIRE는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약자로 경제적으로 조기 은퇴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다면 특정 기준이 있겠죠? FIRE는 40세 이전에 연지출의 25배를 모은 후 매년 4% 이상의 수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트리니티 대학의 새 교수가 1998년 발표한 트리니티 연구에 기반한 것인데요. 모아놓은 자산이 4% 정도를 매년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연지출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25배인 7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모아두고 여기서 매년 4%의 수익률을 곱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원금을 까먹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분석입니다. 이와 같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지출 25배를 우선 달성을 해야 합니다. 연지출이 작을수록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겠네요. 그래서 짠테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짠테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짠테크에 대해서 대부분은 열심히 돈을 아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아끼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는 것을 보통 짠테크라고 부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런 일반적인 짠테크의 개념과 다르게 진짜 짠테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파이어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이 3가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첫째, 현재의 돈을 아낀다. 둘째, 현재의 시간을 아낀다. 셋째, 이 둘을 결합해서 미래의 시간과 돈을 아낀다. 어때요? 조금 생소한가요? 그렇다면 다음 설명에 집중해 보세요. 강왕국 작가는 20명의 파이어족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통점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별로 없는 사회생활 초기에는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모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짠테크죠. 둘째, 그 후에는 연봉을 늘리거나 부업을 통해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 부업을 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야 하는 시간을 아끼는 짠테크입니다. 이건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그리고 셋째, 자산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투자로 인해 부의 증가가 지출과 수입을 압도합니다. 앞서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자본을 아껴 투자했다면 미래의 시간과 미래의 돈을 버는 셈이 되는 거죠. 즉,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위해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어요. 돈을 아끼는 짠테크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시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거나 부업을 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진짜 파이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파이어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 소중한 시간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파이어 했다가 주식시장의 하락,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본래의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파이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돈을 모았으나 그 굴리는 방법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아끼는 단순한 짠테크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짠테크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짠테크 초기부터 시간을 확보해서 돈을 잘 굴리는 방법을 배워야 진짜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파이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자유시간을 모두 포기한 채 미래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긴 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어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연 지출의 25배의 자산. 둘째, 연간 4% 이상의 수익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벌어들이는 수익을 높이고 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극단적으로 아낀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병을 사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평균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짠테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최저가를 찾기 위해 네이버 쇼핑도 가보고 쿠팡도 찾아보고 당근마켓도 찾아볼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찾다 보니 4,000원짜리 물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평균 5,000원짜리 물건을 4,000원에 샀으니 1,000원을 아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시간의 나의 가치가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낀 게 맞을까요? 그 몇 시간 동안 투자 공부를 했다면 혹은 부업을 했다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굉장히 소모적인 곳에 시간을 써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1,000원이라는 득이 생겼으니 몇 시간의 노력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시처럼 돈을 아끼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나의 시간당 단가를 높이기 위한 투자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이직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투자를 배우기 위해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자기 개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을 아끼기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면 다가올 기회를 잡는 건 고사하고요. 그 기회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파이어족들의 공통점을 좀 더 알아보죠. 강황국 작가는 파이어 336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 200만원 지출은 파이어의 국룰이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부자들 20명은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월 지출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3, 4인 가족 단위로 월 200만원 이하로 지출을 하는 부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반대로 투자와 사업의 영역에서 실력이 출중한 파이어족은 지출 통제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강원국 작가는 파이어족이 말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첫째, 가계부를 작성하고 분석하라. 둘째, 지출을 줄인다고 많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 지출이 적어진다. 잠깐, 역시 첫째 가계부 작성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가계부 영상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산 규모를 일구었음에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이들이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잡아먹으면서 남의 시선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게 저희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쇼핑 어플, 배달 어플, 카드 포인트 적립 등
돈을 모을 수 없게 만드는 어플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SNS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제거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파이어족들은 현재의 시간과 돈을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에 들어서면 굴릴 줄 알아야만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에서도 파이어족의 완성은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파이어족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직장을 다니거나 창업을 하거나 혹은 특이하게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경제적 자유의 초입에 들어서긴 했지만 확실한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끼기만 해서 연 지출의 25배 또는 20억 이상을 만든 사례는 없었어요. 거기에 은행 예금만 가지고 있는 부자도 없었죠.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습니다. 투자 대상은 물론 다채로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해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소개되었고요. 주식도 대상과 방법이 다양했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권, 금, 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노동 가치를 올려서 은퇴할 시기를 넘어서 일을 하겠다는 분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파이어족들은 임금 상승률이 자산 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던 분들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 필수라는 것에 적극 동의를 해요. 그러니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지금 열심히 지출을 줄이고 있는 예비 파이어족이라면 지금 당장 투자와 관련된 책이 책장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세요. 어떤 종류의 책이 있나요? 부동산, 주식, 코인, 외환,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 관심을 열어두고 흥미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그 해당 분야의 책을 아주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아니, 유튜브에 투자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더 좋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파이어족을 꿈꾸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거예요. 당장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미래의 수익을 위해 발전적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완성형 파이어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돈과 시간을 아끼는 진짜 짠테크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